안녕하세요. 형사법 4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23년도 경찰 간부 선발 시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형법 총론 중에서 죄수론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수론 파트는 변별력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변별력이 굉장히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죄수론은. 공부를 등한시하는 것도 있고 또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미수, 정법, 공법 이런 어려운 논의를 하다가 뭔가 좀 해이해지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등한시하게 되는 느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항상 죄수론 부분이 나오면 의외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죄수론에서 이 형사법 시험의 성적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죄수론, 형벌론 이런 데서. 그래서 굉장히 변별력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주의해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오는 판례들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확히 잘 기억하시고 아주 머릿속에 아로 새겨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막바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오늘은 따로 이론을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처럼 막 표를 보여드리면서. 자, 오늘 13번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자, 1번은 이제 상상적 경합관계에서 어떻게 처단을 하는지 그걸 묻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징역형만 규정된 A죄와 징역형과 벌금형의 임의적 병과 규정이 있는 B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즉 징역형만 규정된 A죄, 그 다음에 징역형과 벌금형의 임의적 병과 규정이 있는 B죄, 즉 징역형하고 벌금형이 서로 임의적인 병과 규정이에요. 병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병과 규정인 B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A죄에 정해진 징역형의 상한이 B죄에 정해진 징역형의 상한보다 높다면 당연히 중한죄에 정한형으로 처단된다라는 조문이 있죠. 상상적 경합법에서. A죄에서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되고 벌금형을 병과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즉 예를 들어서 5년 이렇게 해보자.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면서 30만 원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어떻게 처단을 하게 되냐면 5년 이상으로 하면서 3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병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병과할 수 없다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2번 역시 판례 문제입니다. 갑이 상습 절도죄로 X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중요한 확정이죠. 상습 절도죄입니다. 상습 절도죄. 자, 이렇게 쭉 표를 그리면 갑이 상습 절도죄, 이게 A죄예요. 이 A죄를 범했고 X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됐어요. 이거 징역형 확정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 A죄하고 동일한 습격이 있는 별개의 B죄, 또 절도죄를 범한 거죠. 여기 B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B죄를 범했지만 징역형이 확정됐다고 그러잖아요. 이 B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이건 별개의 죄가 되는 거예요. 즉 이 판결의 A죄에 대한 판결에 기판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거예요. B죄는 그냥 동일한 습격이긴 한데 완전 별개 범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심리 중에 있었는데 이 확정된 A죄에 대해서 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심. 다시 심판하게 된 거예요. 재심. 그래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또 확정이 돼요. 재심 대상, 재심 판결이 이 A죄에 대한 재심 판결이 또 확정이 된 거예요. 재심 판결이 확정. 이렇게. 이 시점에서. 자, 별개로 기소된 B죄. 그럼 이 죄를, 요거는 이제 X 법원. 여기도 X 법원이에요.
이거 지금 Y 법원이고. 근데 이 Y 법원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Y 법원은 비죄에 대해서 형법 제39조 1항을 적용해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9조 1항은 뭐죠? 39조 1항 경합범을 일단 전제로 하고 있어요. 경합범을 전제로 해서 이 경합범 중에서 판결을 아직 받지 아니한 죄의 경우에 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될 가능성을 가늠해서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을 경우에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경합범이어야 돼요. 두 개의 관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39조 1항은. 자, 근데 이 A죄하고 B죄가 경합범인가요? 자, A죄는 여기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B죄하고는 동시적 경합범 관계에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 사이의 관계가 동시적 경합범이잖아요. 근데 A죄는 이미 여기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A죄, B죄는 동시적 경합범이 될 수 없어요. 자, 근데 모양만 보면 이 A죄에 대해서 재심 판결이 일어났죠. 재심 판결. 그리고 여기서 재심 판결이 확정이 됐죠. 근데 얘는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그럼 재심 판결, 확정된 재심 판결과 그 확정 전의 범죄인 B죄. 이거 사후적 경합범 아닌가? 사후적 경합범이니까 얘를 심판하는 Y법원에서 39조 1항에 따라서 동시에 판결했을 가능성을 감안해서 면제 내지는 감경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인할 수도 있는데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 판결에서 사후적 경합범이라는 게 성립하려면 이 판결이 확정된 죄하고 그 판결 확정 전의 법원죄가 서로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 판결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재심 대상 판결의 재심 판결 절차에 B죄를 넣어서 같이 심판할 수 있었나요? 동시 판결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하는 거는 판결이 확정된 죄하고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 사이에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동시에 판결하지 못해서 어떤 형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39조 1항에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판결을 받지 못한 죄를. 근데 얘는 애시당초 동시 판결 가능성이 없잖아요. 지금 이 재심 대상 판결에서는 이 B죄를 여기 추가로 공소 제기하거나 병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동시 판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형태는 재심 대상 판결, 그 판결 확정 전의 범죄 이렇게 보이지만 이거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없는 거고 39조 1항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형법 39조 1항에 의한 형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판례로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 후드 시험에 많이 출제돼서 여러분들도 이거는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3번은 굉장히 많이 시험에 나온 문제인데 갑이 A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해서 A의 집 앞에서 A를 기다렸어요. 근데 만나지 못하였고 다음날 다시 또 A의 맥주잔에 독약으로 오인한 제초제를 홀로에 넣었어. 근데 복통만 일으키게 했어. 그러다 결국 A를 자동차로 치워 죽게 했다는 거죠. 즉 계속 살인을 시도하는 거죠. 계속 살인을 시도해서 이때는 살인 예비였고 이때는 살인 미수였고 결국 기수로 간 거죠. 어떻게 돼요? 하나만 성립합니다. 하나만. 포괄해서 살인 기수죄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틀렸다.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되게 많이 틀려요. 운전면허 시험에 계속 불합격하였으나 운전을 잘 하던 갑이 운전면허 시험에 계속 불합격했다는 거예요. 무면허 운전이라는 거예요. 갑이 영업을 하기 위해 자동차를 구입하여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운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적발됐어요. 자, 마치 포괄일제 같이 보이죠. 근데 우리 판례는 매일매일 무면허 운전죄 성립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됐습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4번은. 4번 암기하셔야 돼요. 3번도 사실상 암기예요. 네, 그래서 답은 결국은 2번이다.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죄수론 문제. 2번 판례가 굉장히 난도가 좀 높은 문제였고 3번, 4번도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맞추기가 되게 좀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해설은 제가 자세하게 달아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이 해설 자료, 그 다음에 또 문제집 이런 부분들은 곧 출간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지금 제가 좀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제공을 못 해드리는 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은 있어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펼쳐놓고 보실 텐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강의를 토대로 해서 이해를 넓히시고 이 지금 자료는 제가 최대한 좀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